안녕하세요. 최연의 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그 민주당과 그 1+4라는 그 아주 해괴한 그 집권 세력들이 갖가지 그 연동형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그 강행 처리하는 바람에 아주 국회 일이 급박하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바람에 제가 그동안 좀 이 최연의 TV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꽤 오랜 시간 만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최연의 TV의 그 반박 불가에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방송을 하는 만큼 오늘은 제가 정말 그 대단한 귀하신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얼굴만 보셔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이신데요. 그 한국형 원전을 개발하고 또 상용화까지 성공시키셔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형 원전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우리 이병영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제가 평소에도 그 예전에 그 철도를 공부할 때도 제가 그 이병영 박사님이 이러한 그 거대한 인프라 국가의 그 기간 산업을 그 한국형으로 개발하시고 특히 그 이제 심포의 그 북한 경수로 사업을 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형 원전을 관철시킨 그런 사례를 제가 익히 들어서 그때는 이제 분야도 다르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인연을 맺을지는 잘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철도에서도 꼭 저런 것을 벤치마킹 해야겠다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탈원전 정책이 정말 나쁜 정책이지만 또 이런 인연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또 그 좋은 점도 하나는 있나 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제가 이병영 박사님 그래서 그 이제 이후에 제가 원자력 분야를 이제 관심을 두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공학으로 석박사를 하셔서 정말 토종 박사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그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위상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외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도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토종 박사님께서 그 이제 한국형 원전을 만들어서 세계 탑으로 올렸다 이 하는 것은 아마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면 세계에서도 최고다 하는 그런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많은 그 팬들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저희가 추천한 지는 오래됐는데 대통령이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임명을 그 지연시키다가 한 서너 달 전에 되신 거죠, 그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임명이 되셔서 맹활약을 그 하고 계셔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 열릴 때마다 방청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아주 열렬한 팬이 돼가지고 말씀을 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그 이 박사님께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막 활달하시고 전형적인 그 공대생들과는 조금 다르게 아주 상당한 그런 설득력과 뭐 그 열정, 뭐 공감 능력 이런 게 아주 뛰어나시던데 그래서 제가 이력을 보니까 그 정치 경력도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마 원자력 산업을 더 이제 정치의 힘을 빌려서 부흥시키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 같아서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들려드릴 말씀이 이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예.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남은 시간에 우리 그 이 박사님께서 그 이제 많은 이 원전의 기본 기술적인 이해부터 많은 걸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막 뭐를 보면 웬만한 전문가 뺨치게 알고 계시고 또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님과 얘기를 시작하면서 예. 첫 번째로 이 소개해 드릴 것이 이 한국형 원전 후쿠시마는 없다. 이 책을 이제 최근에 발간을 하셨어요. 그죠? 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나온 예, 지. 한 달 반? 뭐 한 그런. 네, 예, 한 달 예, 반 예, 예. 정도 이제 되셨는데, 예. 그래서 이 책을 쓰신데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그 예.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예, 네. 그럴까요? 네, 우선 이 최연의 TV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 의원님은 원자력공학을 전공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독일에서 세상에서 가장 박사학위를 따기 어려운 나라가 그 독일입니다. 네, 거기서 경영학을 하시고 교육을 하셔서 철도 정장 하시면서 탁월한 그 관리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관리 능력 때문에 이제 국회에 오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말이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을 하니까 최 의원님께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취소시키려고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눈여겨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정치인 중에서 자기 표에 도움이 안 되는데 진짜 국가 이익상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정치적인 이슈 가지고 이제 그러는 경우는 좀 있지만 이런 구체적이고 이제 그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그리고 국가의 경제와 발전에 그냥 직접 연결되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게 여기 앉아서 그냥 이렇게 그 정책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에 나가셔서 서명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참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런 정치인 처음 봤고요. 이 책은 이제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2011년도에 나서 사람도 한 명 죽고 그다음에 그 자연 파괴도 그 바닷물 뭐 공기 그런 그 공해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게 한국형 원전이었다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다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원자력 발전소는 다 똑같은 걸로들 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이제 그 후쿠시마형 네. 비등수형이라고 그러는데 네, 뭐 조금 그러면 지금 흔히 쓰는- 이왕이 기술적으로 넘어갔기 예, 때문에 예, 제가 예, 이 자료를 예, 예, 좀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 경수로와 중수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 농축된 그걸 그 쓰고, 우라늄을 예, 쓰고 예. 중수로라는 것은 천연 우라늄을 쓴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수와 경수라는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핵을 분열시킬 때 그 냉각제로 물이 들어가는데 그 물이 경수냐 중수냐에 따라서 이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구분된다. 이렇게 예. 제가 책을 보니까 예.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뭐 이거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아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아니 그래도 이게 검증이 돼야 되고요. 박사님께서 꼭 예, 이거를 예, 말씀을 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어쩌면 핵심적인 차이가 그 나오는 핵 연료가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중수로용의 그 핵 연료는 좀 뭐 조금 어떤 가공을 하면 이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예. 원료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수로는 그럴 그 가능성이 이제 더 어렵죠. 아주 어렵다. 예, 만들려면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수로용 원전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중수로용 원전이 우리에게 그래서 소중하다. 그럼요. 예, 잠재적인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좋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원전의 그 종류를 다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서 예. 보면 중수로는 그러니까 월성 1호기, 네. 예, 월성 1, 2, 2, 3, 3, 4, 4인데 1호기는 이제 저번에 예, 폐쇄됐지만 폐쇄돼. 하여튼 폐쇄되지 월- 안 해야 될 게 폐쇄된 네, 거고요. 월성 1, 2, 3, 4, 5기는 중수로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경수로다 경수로.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그 박사님께서는 뭐 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음모론적으로 예. 이 정권이 그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이렇게 한 것이 그 우리가 그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마저 빨리 없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예. 거기까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나라는 월성 1, 2, 3, 4, 5기만이 중수로였고 나머지는 다 경수로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또 책을 보니까 그 중수로를 많이 하는 나라가 그 캐나다는 중수로를 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서 개발했죠. 개발했고 거기 이제 그래서 캐나다가 주로 이제 중수로를 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경수로를 경수로를 많이 합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수로도 또 유형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는데 비등 경수로라는 게 있고 가압 경수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박사님 책에 보면 그게 뭐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경수로 중에서도 비등 경수로가 있고 가압 경수로가 있는데 비등 경수로는 후쿠시마에서 사용한 그런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체르노빌에서 사고 났는데 그것도 비등 경수로예요. 예. 근데 이제 가압 경수로는 비등 경수로하고는 기본적으로 그 노형이 달라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등 경수로는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서 사고도 났고 뭐 체르노빌에서도 사고가 났고 그렇지만 이 가압 경수로는 사고가 나도 설령 사고가 나도 신기하게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자연이 파괴되거나 그러지 주변 않습니다. 환경에 뭐 방사능이 노출되고 이럴 전혀 위험성이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개발된 지가 한 60년쯤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하나가 개발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00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60년 동안 이 발전소로 인해서 가압 경수로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환경이 파괴되거나 그런 거가 한 건도 없습니다. 네.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제 실예가 뭐냐면은 사실은 가압 경수로가 1979년도에 미국에서 사고가 났어요. 네, 쓰리 마일 아일랜드. 네. 굉장히 큰 사고가 났거든요. 그랬는데 사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죽기는커녕 다친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방사능이 전혀 안 나가서 정말 풀 한 폭이 손상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고를 가지고 가압 경수로가 얼마나 안전한 건가를 증명하는 사고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현실에서 실증적으로 그렇죠. 그 실증적으로. 검증이 됐다. 검증이 이제 된 이렇게 거예요. 예. 말씀을 하셨고 여기 책에 보니까 또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예. 또 과학 이론적으로도 예. 이게 사고가 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가져올 수 없는 게 입증이 됐다. 예. 이렇게 또 쓰셨더라고요. 그럼요. 예.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이 가압형 원전, 한국형 원전은 이제 가압형 원전이죠. 그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은 비등형 경수로고 우리 한국형 원전은 가압형 원전인데 그것은 한 그 79년도에 쓰리마일 아일랜드에서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이 왜 그런가를 그 전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그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네. 그 뒤로. 아, 네. 예, 그래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그런 피해가 안 일어 사고가 나도. 네. 그러니까 지금 60년 동안 300개가 돌아가는데 사고 한 번 딱 났는데 네. 그 아무도 이제 다치거나 그런 사람이 없고 그 한 번 났어요. 딱 사고 한 번. 딱 사고라고 한 번 났는데 그런 그 피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학적 이론을 여기 보면 그 이 이제 그 가압형 여기 이제 증기 안에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 증기가 이제 수소 폭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네. 수소로 결합되는 비중이 여기 비중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과학적 네. 원리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쓰셨더라고요. 제가 꼼꼼히 책을 읽었는데. 다 읽어보시고. 네, 예. 네. 이 책은 왜 그런가? 왜 한국형 원전은 혹시나 사고가 나더라도 경제적인 이제 피해가 있어. 좀그 사고 나면 이제 그 기계가 망가지니까 네, 그걸 네. 고칠 손해는 나죠. 네. 그거 말고는 왜 그렇게 자연과 사람한테 피해가 없는가를 책으로 쓴 겁니다. 네. 그 책으로 썼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보통 그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읽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그냥 뭐 중졸, 고졸 정도의 학력이면 신문을 볼 수 있는 정도면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책을 썼는데 조선일보에서 최보식 기자라는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최보식이 만난 사람 그래가지고 저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잘 소개를 했는지 네. 그 신문만 봐도 네. 이 책의 내용을 다 핵심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뭐 이 책을 뭐 사주시면 더욱 좋지만 사지 않으시더라도 12월 9일 날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최보식이 만난 사람을 좀 봐주시면 우리 한국형 원전은 절대로 위험한 원전이 아니다. 설령 어떤 그 오류에 의해서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이 뭐 그런 멜트다운으로 불리는 그런 이제 녹는 예. 로가 녹는 그런 사고나 또 그걸로 인한 폭발 사고나 그런 외부적 그런 위험 요인이 전혀 없다. 그것이 이제 해결료가 녹을 수는 있어요. 이제 해결료가 녹지만 그것이 외부로 터져 나와서 예,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아요. 않는다는 것을 이제 네. 과학적인 이제 처음에 그 실증적으로 그 쓰리마일 아일랜드 그 사고에서 밝혀졌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가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 해봤더니 그게 네. 이제 다 검증이 됐다. 검증이 됐어요. 네, 이렇게 네. 이제 그 쓰셔서 이게 저도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아주 재밌게 돼 있어서 쉽게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쉽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원자력의 대가시다 하는 거를 새삼 또 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또 나온 것이 그 이런 차이점 이런 것도 상세히 나와 있어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걸 예. 읽으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이 뭐 이렇게 그 이제 가압 경수로 위주로 되어 있고 중수로는 뭐 4기만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시간과 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좀 이 책을 한 번씩 읽어 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좀 우리가 우리 문재인 정권이 하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은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 원전 산업의 특징은 이러한 거대한 그런 인프라 산업이 완전히 한국형 독자적인 모델을 이제 갖추고 있다 이 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뭐 그 외국의 그 미국의 기술, 뭐 캐나다의 기술 이런 것을
그 이제 그 수입해서 처음에는. 보고 배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형 원전을 만드시는 그 과정이 아주 그 상세히 나와서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특히 그 이거 보니까 미국의 웨스팅필드 기술자 131명이 하자는 것을 우리가 37명이 가서 했어요. 했던 그 노고 이런 게 이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우리 또 이제 요즘을 사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뭐 좀 꼰대처럼 보인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성취한 게 다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정말 그 선배들이 어떠한 노력과 고충 속에서 이것을 하려는 열의를 가지고 성취했는가를 그 들려주시면은 아마 굉장히 귀담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우리 지금 이제 현재 그 24기의 원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한국형 원전이 나온 것이 어느 원전부터인가 그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네. 예, 그 울진 3, 4호기인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그 한울 3, 4호기. 한울 3, 4호기. 네, 한울 3, 4호기부터 97년부터 그러면 한국형 원전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울 3, 4호기 이후에 이제 1997년에 개통된 이 한울 3, 4호기부터가 전부 그 한국형 원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성 3, 4호기도 한국형 원전이네요. 그죠? 근데 월성 거는 중수로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냥 그거는 우리가 설계하지 않아요. 예, 합작으로 한 것이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합작으로 한 것이고 한울 3, 4호기부터 이제 한국형 원전이 들어간다. 그죠? 그럼 신고리 1, 2호기도 우리 한국형이고, 그죠? 물론이죠. 한국형. 그래서 그 1997년에 그 개통되는 한울 3, 4호기부터가 우리 한국형 원전이 완전히 기술 자립을 했다. 이제 그 말씀 드리면서 그 웨스팅필드 기술자 131명이 할 몫을 그 37명이 가셔서 애쓰신 그때 고충을 좀 잠깐 들려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거의 그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뭐 제가 이거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 맡아서 성공됐고 상업화 성공했고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한국 과학 기술자들의 그 저력이라는 게 참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술은 선진국들이 물론 안 주지만 팔지도 않아요. 판다는 계약서는 씁니다. 그 돈도 줘요. 모든 기술을 다 준다고 계약서를 쓰는데 사실은 안 주죠. 왜 그게 가능하냐면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 입장에서는 발달된 나라가 기술을 다 준다고 그래 봤댔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는 것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만 들어가고 기술 자립은 안 되고 계속 그냥 후진국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7명의 우리 그 전문가들이 미국의 현지에 가서 정말 그 독립군의 심정으로 하셨겠네요. 그죠? 그랬죠. 산업 스파이 내지는 아니 스파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 계약이 돼 있으니 계약대로만 충실히 하면은 우리가 다 계약에 따라서 다 그 기술을 받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해놓고 기술을 안 주는 거죠. 핵심 기술 안 주는 거죠. 심정이 뭐가 더 있나 이렇게 살피면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다 내놓지 않을 수 없도록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내놓지 않을 수 없도록 이제 그 작전을 폈고 그렇게 이제 발견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을 이제 참 뺏어왔다고 가져오는 그 과정이 이제 그때 우리는 이제 참 그랬죠. 뭐 이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고초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기술은 다 가져가야 된다. 그런 이제 각오들을 했고 또 대단히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결국 기술을 다 자립을 했죠. 네. 그래서 세계 최초입니다. 네, 네. 그렇죠. 유일. 지금까지도 다른 나라가 없으니까 그리고 유일한 다른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렇게 완전한 기술 자립화를 한 분야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특히 고도의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그리고 군사적인 의미 뭐 여러 의미가 있는 그렇죠. 이런 산업에서 그런 완전한 기술 자립화를 한 것은 정말 어쩌면 그렇죠. 기적적이다. 기적적이에요. 예, 좀 그런 그래서 뭐 생각이 이런 들고. 기회에 하여간 뭐 제가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상업화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술 개발의 결과물은 보고서거든요. 보고서가 산같이 쌓여 있는데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는 현실에서 그 실행하기 어려운 거는 살짝 넘어가거나 가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상업화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고 또 책임이 따르고 네. 원자력 발전소의 상업화는 의 결과물은 원자력 발전소 아닙니까? 네. 원자력 발전소는 참으로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을 수 없는 네.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가보면 그 완성된 자동차에 시험 운전하는 데가 있어요. 네. 막 돌무대기 막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새로 만든 자동차는 거기서 막 시운전을 해요.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는 걸 발견해서 고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기술자들이 참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해줬습니다. 그게 세계 최초이자 유일.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외국서 수입하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큰 돈의 상품인데 그걸 수입하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자금 뭐 받았다 그런 거 뭐 수시로 네, 기사에 네, 났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우리가 설계, 제작, 시공한 걸 전부 다 이제 완전 기술 자립이 돼서 상업화까지 돼서 원전을 지니까 외화를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부정부패도 없어지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불과 얼마 안 있다가 UAE에 내기를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한 근데 10년 만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한 15년 만에 한 15년? 15년 만에 네. 그렇게 되죠. 아까 예, 97년 그럼요. 11월이니까 10한 3, 4년 예. 뭐 그렇게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형 원전이 딱 돼서 돌아가기 시작한 지 불과 10 몇 년 만에 UAE라는 데 4개를 수출했는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야, 정말이야? 막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그때 우리한테 미역국을 먹은 떨어진 나라가 미국, 프랑스, 일본입니다. 네, 정말 저도 그날 막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제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어요. 2011년 12월 27일 날 뭐랬냐면 원전 다음은 고속철도 수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쓰면서 아주 우리 대한민국 기적의 상징이 이제 철도도 외래 기술로 시작해서 그 철도 국산화를 했다. 고속철도를. 그리고 이제 원전도 이렇게 했는데 원전이 이런 수출을 했으니 우리 고속철도도 좀 해외로 나가보자. 원전 산업을 본받자. 막 이렇게 제가 그 칼럼을 다 쓰고 저도 그때 정말 그 감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속철도나 특히 원전 같은 이런 거는 단순한 상품 뭐 핸드폰이나 뭐 무슨 그 자동차 수출하는 거랑은 다른 것이다. 국가의 브랜드, 국격을 수출하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37분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아톰 할배들의 원자력 이야기 이 책 콘서트 하실 때 제가 갔는데 그날 이 박사님 계셨대는데 제가 뒤에 못 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37분이 다 거의 여기에 속하시겠네요. 근데 아톰 이제 할배들? 이분들은 저보다 선배님들이세요. 그렇죠. 윗세대시죠. 예, 예, 예. 그래도 이제 이 37분은 다 지금 아직도 잘 친밀하게 그럼요, 이제 그럼요. 각계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예. 아직도. 그럼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그날 가서 봤더니 정말 그 한필순 원장님 예. 그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아, 것도 예. 그럼요.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이 그렇습니다. 우리 원전 산업은 그 대한민국의 그런 한강의 기적을 대표하고 있다. 그 성공 스토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주 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그 이제 북한 경수로 사업 하신 이야기 그 아, 예, 부분을 예. 좀 아, 한번 예, 예. 왜냐면 지금 뭐 이 정권이 또 뭐 철도 사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예. 또 남북 경협에 굉장히 목숨을 걸면서 또 탈원전을 하는 것 자체도 또 배치된다. 왜냐면 북한이 막상 이제 우리랑 그래 좋다 남북 간에 뭘 해보자 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사실 전력이잖아요. 예. 그 철도도 북한은 다 전철로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철도 운영이 안 되는 게 전력이 없어서 안 된다. 남북 간의 그 화해와 산업을 그 경제 협력 이런 거를 그 원한다면 당연히 원전을 그 선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자충수를 두는 그것도 모순되는 이런 정책을 하는지 그것도 그래서 제가 진실성이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그 안 당시에 그 심포 경수로 사업이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한국형 원전을 넣으신 그 스토리를 좀 그 전해 주시면 그런 일이 예, 있었죠. 예, 좋겠습니다. 예. 예. 저기 최 의원님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아까 네. 원자력 발전소 수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예, 이게 원자력 발전소 수출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 이익이 남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징이 처음에 팔 때도 이제 그 국가에 큰 돈이 들어오지만 팔려가지고 저쪽 나라에서 운전하는 동안에 계속 우리가 AS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처음에 또 팔 때 들어온 돈만큼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또 60년 쓰잖아요. 예, 뭐 최소 80, 그죠? 요새는 60 저 네. 미국 80년으로 네, 다 네. 옮기고 그러니까 이제 예. 최소로 잡아도 60년, 예. 80년 그동안 그런 돈이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하여간 일단 그리고 우리 좋은 원전을 일자리, 그죠? 우리 뭐 일자리 청년들이 뭐 다 나가서, 중소기업 예. 뭐 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한번 우리 원전을 사면 우리한테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우리한테 함부로 못 해요. 네. 친구가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탈원전을 해버리니까 네. 선언을 해버리니까 아무리 한국형 원전이 좋아도 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바대자 뭐 60년, 80년 써야 되는데 원전 안 넣는다고 하니 부품을 살 수 있겠어요? 뭐 또 전문가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진짜 한국을 정말 명품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품인데 이 문재인 정부가 아무 이유 없이 네. 이거를 지금 뭐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수출도 길이 막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여튼 저는 자기 나라에서 쓰지 않는 이유로 또 경제성도 없고 안전성도 없어서 탈원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다른 나라 보고는 그럼 써라 이게 저는 뭐 모든 다른 걸 떠나서 말이 안 도덕적으로도 돼요. 말이 안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탈원전을 더 이상 하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경제적으로 좋고 뭐 수출이 어쩌고 뭐 하여간 그렇다고 그래도 이게 사고 위험이 있다. 네. 그러면은 재고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형 원전은 아무리 큰 사고가 나서 해결료가 다 녹아는 사고가 나도 사람과 환경에는 피해가 안 간다는 것이 60년의 경험과 이론적으로 다 증명이 됐는데 이걸 안 넣는다 이거죠.
이걸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국가에 지금까지만 해도 미친 그 손해가 대단합니다. 지금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엄청나게 국가에 해악을 끼쳤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보니 보수니 뭐 그런 걸 따를 리가 전혀 아니고 이유 없이 탈원전하는 것은 곤란하다. 네. 그것은 정말 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그 탈원전을 하는 이유로 이제 전 세계 추세가 뭐 원전이 이제 사양 산업이고 선진국은 다 저 재생에너지로 가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황당한 얘기를 아니, 그건 하는데 완전 이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건 거짓말이다. 반대예요, 반대. 네, 반대.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너무나 그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그 빌 게이츠가 예. 중국의 그런 소형 원자로 예, 차세대 원자로를 이제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이게 이제 너무나 소중한 그런 그 산업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하고 교류하는 것을 좀 막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을 하지 않는다면 빌 게이츠랑 이런 우리 사업도- 보고 하자 그랬죠. 예, 우리 보고 처음에. 먼저 예,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런 탈원전 하니까 니들 안 되겠구나 하고 중국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제 미국 정부가 그 막은 곤란하다는 거죠. 막은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기회도 날라갔고 앞으로 다시 회복시켜야죠. 예, 또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상무장관 그 로스라는 사람이 그 저 일본 보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 손을 잡고 원자력 시대를 중흥 시대를 열어가자 이렇게 일본에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 기술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시스템도 틀리고 일본 것은 예, 네.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너무 얘기가 이제 길어지니까 저기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탈원전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당연히 우리 보고 하자고 네. 할 일입니다. 네. 우리 원전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는 것은 그냥 실증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규제기관인 NRC도 한국형 원전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설계 인증을 해줬는데 네. 유럽에서도 받았고 예, 미국에서도 받은 게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국만 하더라고요. 해줬어요. 한국만. 네. 그러니까 외국한테 잘 안 해줘요. 예. 왜냐하면 해주면 자기네들을 수출하는데 방해가 경쟁이 되니까. 근데 이제 한국 거는 워낙 좋으니까. 워낙 그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상공부 장관도 저 미스터 로스라는 사람도 당연히 우리 쪽에 했을 텐데 탈원전을 한다니까 그 나라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곤란합니다. 예. 네. 북한의 그 경수로 사업이 예. 이제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형 원자로를 우리는 국민들은 당연히 뭐 돈도 거의 우리가 됐는데 당연히 한국형으로 하는 게 원리고 순리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사실 그 뒤에 엄청난 각축전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94년 뭐 그때 얘기인데 북한이 자꾸 김일성이가 원자 폭탄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카터인데 카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두고 그냥 민간인일 때인데 직전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이제 북한을 가서 그 김일성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타협을 봤는데 자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두 기를 포기하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두 기 지어줄 테니 핵무기를 포기해라. 그게 합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게 미국 정부가 러시아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러시아? 제가 회담에 갔었는데 네.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솔직하게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힘이 많이 약화돼서 북한 같은 나라도 우리 말들을 안 듣는다. 네. 근데 러시아형 원전을 2개를 팔아주면 그 러시아가 크게 그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원전은 체르노빌 사고에서 봤다시피 얼마나 위험한 건데 87년에 그 사고가 86년. 났잖아요. 86년에. 예. 그러면 이제 참 난지도 얼마 안 된, 93년이면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우리하고 친한 우방이지만 미국이 볼 때 한국은 역시 남해요. 아니 그리고 좀 기술이 낙후됐다고 보는 거죠 그때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근데 북한하고 한국은 이게 말이 남북한이지 진짜 미국의 한 주만큼도 안 되는 좁은 땅인데 네. 북한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이게 북한만 피해가 갑니까? 북한만 피해가 가더라도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뭐 같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안 되는 거지만 북한에서 사고 나면 남한까지 다 피해가 커진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건 곤란하다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4개 부서가 이제 뭐 국무부, CIA, 에너지부, 국방부 4개 부서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 거기 나와서 이제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외교는 좀 그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일이 이의 제기하고 따지고 그러지를 잘 않거든요. 네. 대충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전체의 핵을 통제하는 것은 미국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건 다른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당황했죠. 그때 한미일 대표가 한 4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강하게 얘기를 네. 했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이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렇게 4개 부서가 합의해서 통보를 하면 그대로 됐는데 그대로 됐는데 왜 한국의 과학기술자 하나가 와가지고 자꾸 딴지를 걸고 딴지를 말하자면 거니까. 네, 네. 우리 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예. 주장을 하니까 당황을 했겠네요. 그럼요. 계획이 이제 틀려지니까. 네. 그 제가 이제 교육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고 그래가지고는 곤란해졌죠. 언론에서도 크게 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러시아 거 하지 말고 미국 거 하자 이거지. 우지스팅하우스 거 하자 이거지. 근데 이제 뒤에 이제 거대한 이제 그 이익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글로벌 기업에 네. 그런 이익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아니 한국형 원전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대는 걸로 70% 이렇게 되는 걸로 다 우리가 가장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국형 원전이 왜 대체 빠져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열심히 떠들었죠. 떠들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맞는 얘기니까 뭐 진보 보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정치권에서도 이제 호응을 해줬죠. 호응을 해줘서 결국 이제 한국형 원전이 들어가도록 결정된 거죠. 네. 그래서 얼마만큼 그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한 됐었어요? 30% 30%에 심포에 30% 정도 진척이 되다가 이제 뭐 이 이제 그 한미일 한미 북한 3개국의 관계가 좀 이제 복잡해지니까 중단됐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공사 하던 그 터가 중지된 게 그냥 이렇게 해서 갑바 씌워서 그냥 있다 그래요. 그럼 그때 마지막으로 북한을 한번 저는 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 룰을 설계하시고 뭐 그렇죠. 그러다가 마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좀 그때 국정원에서 당신은 북한 안 가는 게 좋겠다. 뭐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무슨 그래서 뜻인지 알겠네요. 그렇죠. 핵 전문가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하여튼 애국심이 참 투철하셨다.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 박사님 아까 제가 뭐 팬이
분이 많이 생기신 게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 활약을 하시면서 그 이제 팬이 막 생겼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전부 그 위원이 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지금 현재는 8명입니다. 예, 8명인데 이제 예,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그 원자력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해준 두 사람은 예, 좀 원자력 전문가고 원자력 전문가고 또 생각이 좀 제대로 바뀐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전부 그 위원장부터 사회복지학과 출신이고 물론 그 사람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사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그 저기 재가동 되기 위해서 그 복구 비용 7천억 원 이런 거 그 쏟아 부을 때 전부 본인이 기한하고 안전 과장을 했더라고요. 안전 정책 과장. 그래서 본인이 기한하고 다 추진하고 또 그 환경 단체가 월성 1호기 재가동 금지 신청 그 저 가처분 소송을 냈더니 그 뭐 항소까지 하고 했던 사람이 그 누구의 그 압력과 압박과 그 저기 사주를 받는지 지금은 앞장서서 이렇게 월성 1호기를 또 폐지하는데 아주 적극 나서는 걸 보고 정말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이런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야말로 참 뭐 그냥 직업 공무원이니까. 네, 아무리 그렇다 뭐, 하더라도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월성 1호기 그 연구 정제와 관련해서는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바로 작년에 이제 9월 30일에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그랬죠. 여당, 야당 뭐 의원들이 203명이 참석해서 162명이 그 아주 그 과반 이상의 그런 그 찬성을 받아가지고 월성 1호기에 이 저 연구 정지 의결이 한수원이 한 의결이 그 문제가 있다. 배임 배임 있다. 배임 의혹도 있고 또 하나가 경제성 그 숫자가 통계가 조작됐다. 이런 이제 의혹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이제 우리가 의결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감사원 감사 의결이 사실은 이제 그러면 그 3개월 내에 돼야 돼서 12월 말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나오기 전에 12월 중순에 이거를 또 원안위에서 의결을 하신 거죠, 그죠? 12월 24일 날. 24일 날 말 크리스마스 아주 선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조작됐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근에 나왔어요. 네, 삼덕 회계법인에서 완전히 이게 이제 가동을 하는 것이 그 수천억 원의 오히려 이익이 난다 하는데 이것을 숫자를 조작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한수원의 의결 자체도 이게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원안위의 의결도 그렇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효가 돼야겠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만일에 그렇다면 또 이제 월성 1호기의 그 연구 폐지안을 이제 또 폐기하고 재가동을 하라는 결정도 역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우선 이제 그 국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국회의장명으로 이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 청구 중에서는 가장 힘이 있는 감사 청구죠. 국회의장이 서명해서 감사 청구를 했으니까. 근데 그 아까 말씀대로 12월 중순까지 끝나게 돼 있는데 감사원이 어떤 일인지 2월 말까지 지금 연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임으로 나올 것 같아요. 배임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국민 세금이 뭐 5,900억, 7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고로 만든 건데 그거를 폐기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건전한 결정이 아니라 완전히 배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인 경제성 그런 숫자를 조작해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국회가 이거를 그 배임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 월성 1호기를 돌리는 게 좋으냐 안 돌리는 게 좋으냐를 두 번이나
그 심사를 했어요. 네. 예. 한전에서 했고,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했어요. 예. 국회 예산처에서 예. 이제 그 예산 확정하기 전에 이거를 경제성이 과연 있느냐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거는 계속 돌리는 게 경제성이 있다라는 최종 결론이 났던 겁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탈원전 정책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한수원 사장이 취임을 했는데 취임은 이제 2달 만에 이건 돌리지 않는 게 경제성이 있다라고 180도 방향이 바뀌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그 만일에 배임으로 나올 경우에 그 한수원에서 결정한 그 이사회의 네. 이사들이 네. 엄청난 그 손해배상을 물을 것을 대비를 해서 보험까지 들어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전부 그 배임 혐의로 예,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예. 특히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도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 그 100 몇십 명의 그런 이제 이 최소한 이 감사원 감사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이 그러셨잖아요. 의결을 좀 중단해라 하는 그러셨잖아요. 그 의견서도 갖다 주고 했는데도 그러셨잖아요.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아주 졸속으로 이렇게 아주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저는 저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 위원들 중에서도 이거에 찬성한 위원들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그 배임 혐의를 저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저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이제 저하고 예. 그 서울대학교 이경호 교수하고는 네, 아니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게- 전문가 두 분만. 글쎄 네,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뭐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다. 이것은 국가기관인 국가기관인 감사원에 문제가 있으니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가기관인 원위원, 원전 안전위원회가 원전위원회가, 그 원안위가 이거를 그냥 기정사실 해버리면 이건 국회와 감사원을 능멸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끝난 다음에 해도 안 넣는다. 지금 네. 뭐 그냥 둔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뭐 손해 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소연을 했는데도 네. 그냥 막 그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문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그거를 중단하는 의미도 그 기회 비용만 날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보니까 월성 1호기, 2호기가 공유 시설이 한 40%래요. 그렇게 40에서 되겠죠. 50%가 예. 공유 시설이라 월성 2호기가 그 다 쓸 때까지 그 다 쓸 때까지는 이거를 완전히 해체할 수도 없고 그럼요. 그냥 계속 그럼요. 돌려야 되는 맞아요. 이런 네.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월성 1호기가 그 이제 용량적으로 봤을 때 발전 용량, 설비 용량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새만금에서 그 6조 6천억 원 들여서 그 태양광 패널을 깐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6조 6천억 원을 그냥 돈을 투자할 날리는 필요도 거예요. 없어요. 네, 환경이 날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네, 날리는 상황에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래요. 황당한 정책이 있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실지도 몰라요. 태양광이 새만금 전체를 그 패널로 깔아가지고 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지금 6조 얼마를 쏟아붓고 6조 6천억 있어요. 원을, 근데 네. 거기서 발전을 해봤댔자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한국형 원전의 반개, 네. 한국형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의 반뿐이 안 나와요. 네. 그것도 이제 햇빛 잘 들고 네. 뭐 그럴 때만 나오는 건데 이게 완전 낭비예요. 네. 그리고 아까 이 월성 1호기 이게 35년 썼잖아요. 네. 30년 했다가 10년 연장했는데 5년 쓰고 나서 이제 스톱했으니까 미국은 40년 했다가 60년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40년 쓰고 나니까 너무 멀쩡하니까 60년으로 된 거예요. 60년 쓰고 나니까 또 멀쩡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80년으로 지금 두 개가 됐고 하나가 됐나 두 개가 됐고
계속 그런 추세로 가는데 네. 그럼 100년도 쓸 수 있겠네요. 저 얘기가 100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100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공식으로 결정된 건 80년이지만 네. 이제 야 이거 100년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가 미국 원자력계에서는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네. 40년도 못 쓰게 네. 뭐 배임의 의혹 뭐 별별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못 쓰게 하느냐 이거죠. 네. 이거는 그러면 안 되죠. 네. 이게, 아유, 그러니까 이제 내 돈 아니라고 네, 말이야. 만일에 이제 40년 정도 쓰면 모든 이제 투자비는 다 회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네. 세대에 대한 순수한 그 선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깝게 하니까 정말 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니까 이제 트럼프가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방위비 5배 내라 뭐 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겠네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렇게 막 쓸데없이 돈을 써대니. 네. 그래서 하여튼 저 박사님께서 오늘 여러 좋은 말씀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요새 그 원자력 업계 우리 전문가들이 다 사기가 저하되고 그래서 좀 한수원의 그런 그 제가 어떤 직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만나보면 너무 사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예. 이제 더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요령에 대해서 계속 뭐 자격증도 따고 하면서 이거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뭐 어차피 이제 그만둘 거 이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원자력의 안전성, 원전의 안전성이 상당히 걱정된다. 그렇죠. 이런 말까지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최근에 그 한국형 그런 그 인재가 유출되고 그래서 원전 기술이 해외로 지금 그 유출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전문가들이. 많던데, 네, 예, 어떻게 전문가. 보십니까 이 문제는? 그야말로 참 왕조죠. 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한 적이 없는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이게 앞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우선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돼서 기업을 운영하던 수백 개의 회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리하는 거죠. 네, 네.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있던 것도 다 이렇게 해서 시설 줄이고 사람 내보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네. 그다음에 학생들 누가 원자력 공부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않고 뭐 카이스트에서는 그 박사 코스에 아무도 안 온다고 안 왔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서울대학은 오긴 왔대요. 오긴 왔는데 왜 왔느냐면은 하도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아유, 그냥 서울대학에 슬픈 합격하고 일이네요. 나서 다른 데로 전과하려고 전과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아까 그 UAE에 원전 수출할 때 네. 우리가 우리한테 당한 패배한 나라가 미국, 프랑스, 일본인 것이 증명하듯이 그 후로 더 좋아졌어요. 우리 경쟁력이 더 좋아졌어요. 네, 그 후로. 네. 그래가지고 세계 시장을 휩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진짜 개발 책임자, 상업화 책임자를 한 제가 이야 이거 좀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그 경쟁력인데 이게 또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탈원전 한다고 해서 갑자기 24기를 원전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네. 24기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 폐업 분위기면은 이거 더 이상 이제 더 가망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실력 이제, 좋은 사람이 먼저 나갑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먼저 나갑니까? 실력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나가죠. 그래, 실력 좋은 사람이 다른데 네. 갈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급 기술자가 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럼 막 당장 해외로 나가고 해외 중국이라고 중국에. 그런 데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원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의 기술자들이 세계 최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기 원전은 돌아가는데 우수한 사람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탈원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했는지 무슨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아무 이유 없이 탈원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좀 그냥 듣는 걸로 끝내지 마세요. 이게 저 원전이 없어지면 당장 전기값이 지금 참고 있지. 네, 뭐 총선 지나면 바로 뭐 올린다는 거 그냥 아니겠습니까? 예. 이 발전 원가가 높은데 어떻게 안 올립니까? 네. 어떻게 안 올리냐? 그러니까 이게 올려서 돈 많은 사람들은 전기값 오르나 마나 그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서민들은 다 그것도 주름살이 가는 건데 그 당장 그렇죠. 공기업 뭐 이렇게 네, 되고 미세먼지. 그래서 미세먼지가 뭐 훨씬 더 그러니까 태양광은 보조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망동을 다 덮어서 해봤댔자 결국 월성 1호기 하나만도 못하는 네. 한평 원전의 반뿐이 안 되는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석탄 석유로 전기 생산하는 수뿐이 없어요. 그건 전부 다 그건 미세먼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사다 쓰는데 국제 관리가 복잡해지면 석유 이거 못 사올 수 있어요. 전에 우리가 오일 쇼크 당한 적 있잖아요. 지금도 바로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네. 그러면 전기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네. 전기가 없는 세상을 세상이, 우리가 대비해야 돼. 원자력 발전소는 땅에서 나오는 네. 그런 거와 상관없이 기술만 있으면은 네.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참 천혜의 네. 두뇌에서 나오는 뭔데? 에너지다 예,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근데 하는데 너무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있으면 그런 좋은 점을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커버하고도 남는 이유가 있으면 탈원전 해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은 확실하고 안전성도 안전이 확실하고.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낸 지가 지금 한 달 반쯤 됐고, 그 다음에 여러 신문사에서 이 책에 대해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원자력에 관심 있는 사람, 또 청와대, 그런 데서, 이 책이 나왔다는 사실 모를 리가 없어요. 네. 이 책을 안 봤더라도, 뭐, 여러 언론에서 났으니까. 근데 반박이 없어요. 네. 반론이. 네. 당신 한국형 원전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이런 책을 썼는데 뭐, 틀렸다는 반론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네. 한마디도.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저를 공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사과하고 네. 탈원전 정책 접어라. 둘 중에 하나 이거지. 네. 하여튼 예. 이 사람들은 절대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는 게 아마 사과가 아닐까. 아니, 그럼 그러면 탈원전을 빨리 탈원전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접으면 되지. 이 사람들은 과학의 원칙도 대통령이 명령하면 될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저 박사님께 이런 기술적인 부분 네. 이제 많이 다 공부를 많이 했고 특히 한국형 원전은 안전하다. 절대 안전하다. 예, 절대 안전하다. 실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밝혀졌고 또 과학적으로도 이게 입증됐다. 이게 아주 가장 60년간 예. 300기가 돌아가는데 네. 전 세계에서 네. 60년간 돌렸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다. 다쳤다. 예. 그러면 끝난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아주 가장 기쁘고 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처음에는 원전이 정말 그렇게 안전이 걱정인가 하는 데서 출발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그러시죠. 아마 그러시죠. 대부분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원전하면 사실 일반 국민은 이게 사고가 나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아주 세뇌가 돼 있거든요. 이거밖에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고 또 이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정말 그 전기의 그 시대잖아요. 전기의 그 품질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문명 사회를 이어 나가려면 원자력밖에는 없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후에 더 좋은 그렇습니다. 무슨 뭐 핵융합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이제 확신을 얻게 됐는데 예. 이제 그 과정에서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런 기적과도 같은 실력과 능력과 이걸 갖췄다는 것이 정말 그렇죠. 하늘이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아닌가 네, 이런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예. 박사님께 저는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 그 이 대한민국 원전을 좀 그 나라 형편마다 맞게 지어줘서 예. 좀 이런 수출의 그 원전 대한민국 원전을 전 세계에 저는 한 뭐 100기 이렇게 수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가 하면 사실 그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니, 가장 그게- 좋은 그거를 네, 이제 예.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국부를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왜 가능하냐면 네, 네. 그게 그냥 뭐 우리 열심히 해서 뭐 하겠다, 하겠다 이게 아니고 네.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2018년에 네. 그러니까 이제 2018년이 얼마 안 지났잖아요. 네. 2018년에 재작년이죠. 예, 사우디가 원전을 4기를 짓겠다고 이렇게 그 프로포자를 받았어요. 네. 여러 나라한테서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한테 중국, 한국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블룸버그에서 그 5개 나라의 입찰가를 공개를 했어요. 네. 그게 원래 이제 비밀인데 이제 원래 그 블룸버그가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참 놀라지 말라고 해야 좋을지 기적이라고 해야 좋을지 미국이 사우디에 제시한 금액은 한국 금액의 3배. 예. 일본은 2배쯤 돼요. 네. 프랑스도 그래요. 중국도 우리보다 비싸요. 음. 근데 되게 물건 값이라는 게 뭐 비싸다 싸다 그러면 뭐 20% 30% 비싸봤을 때 또 50%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거창한 첨단 기술인 원자력 발전소의 값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네, 2배, 3배 뭐 이렇게 예, 이게 한국형 원전이 안전하고 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그 시간 그것도 세계 최고예요. 네. 90%가 넘어요. 네. 안전하고 가동률이 제일 높은데 값이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절반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꿈이 그냥 아니고. 꿈이 아니고 네. 그냥 현실에 와 있는 거예요. 네. 현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원자력을 한 사람으로서 표현이 좀 뭐지만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국가에서 탈원전을 한다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유가 제가 자꾸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세계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그 사람들보다 우위에 존경받고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이런 거를 세일 활동 열심히 해서 한국형 원전 정말 많이 팔을게요. 네. 전 세계에 우리가 전 세계를 수출하는 그 석권하는 그날을 위해서 예. 정말 그 더 열심히 그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오늘 이렇게 그 긴 시간 함께 좋은 예, 말씀 많이 예.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더 열심히 잘하자는 예. 결의를 그 예. 다져 보기로 해요. 예, 네. 그렇죠. 네, 아이고야.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